좀 뒤에 나오겠지만은 업, 마음, 온도, 영양분을 꼽으면 되죠. 물질은 업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온도에서 생기고 영양분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측면은 나 뭡니까? 나 둘이 생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죠. 여기서 무정물이 생기는 것은 온도에서 생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나라는 문제, 무정물, 생명체의 입장에서 지금 물질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물질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 물질이 가진 어떤 속성, 성질,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42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소공의 요소는 산정하는 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몸을 통한 암시와 입을 통한 암시는 암시의 물질이라 한다. 물질의 가벼움, 물질의 부드러움, 물질의 적합함과 두 가지 암시는 변화의 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질의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암시는 뭔가? 몸의 암시, 말의 암시. 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생성, 물질의 지속, 물질의 năng 성질, 물질의 무상함은 특징의 물질이라 한다. 여기서 태어남이라는 물질이 생성과 지속으로 불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물질의 이 네 가지 성질은 국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주 개공 혹은 또 뭡니까? 그 생주 이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설명하죠. 그것이 우리 물질이 가지는 네 가지 구체적인 특질이잖아요. 특질이고 여기서 근데 이 분명히 발표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앞에 두 가지 생성과 지속 있잖아요. 생성과 지속은 뭡니까? 태어남과 물질이 생기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가 우리는 물질의 뭡니까? 추상적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구체적인 물질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정하는 물질입니다. 한정하는 물질은 허공의 요소입니다. 허공이고, 그럼 이 특징이야, 이게 뭔가 하면은, 일단 542쪽 제일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인도 철학 전반에서는 허공을 근본 물질에 포함시켜 지수, 화풍공, 이 공은 허공입니다. 여기 아까처럼 적어놨죠, 그죠? 5대를 설하지만, 불교에서는 4대만을 인정한다. 불교에서는 허공을 물질을 제한하는 기능으로 파하여 근본 물질로는 인정하지 않고 수상적인 물질의 영역에 포함시키고자 했죠. 물질을 제한하는 허공은 제한하는 특징을 갖다는 거죠. 이런 제한하는 요소가 없이는 물질의 최소 단위들이 여러 가지로 모여서 한 특정한 형상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하학적인 크기를 가진 그런 단위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됐죠? 그죠? 그래서 타이틀로는 파리체다 제한으로 하고 명언으로는 아카시다투로 하여 인도 사상에서 사용하는 5번째의 다투, 즉 토공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카시아 토공의 요소는 완전히 불교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물질이 아닌 수상적인 물질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토공의 요소는 아브담라에서는 수상적인 물질로 잡아놓고 있지 절대 근본 물질로는 넣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청경도론에도 보면 토공요소의 특징은 물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고 역할은 물질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하는 물질, 토공의 요소가 수상적인 물질의 첫 번째 속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암시의 물질입니다. 그죠? 암시의 물질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몸의 암시, 말의 암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암시 물질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요. 이것으로 사람이 거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향 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암시라는 것은 의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시 제가 안 정하는데요. 우리가 앞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몸의 암시와 말의 암시는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신업과 무업을 짚는 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암시와 말의 암시는 각각 신업과 무업을 짚는 문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몸의 암시는 뭡니까? 우리가 신업을, 그죠? 몸의 업을 짚는 문이 되고, 말의 암시는 뭡니까? 무업을 짚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은 다 뭡니까? 심리현상입니다. 업은 의도적 행위입니다. 업은 의도적 행위고, 신업은 뭡니까? 이 의도적 행위가 몸의 암시를 통해서 표출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구업은 뭡니까? 우리 의도적 행위가 입의 암시를 통해서 표출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자부 암담에서는 이 신업, 구업, 의업을 전부 우리 심리현상, 그죠? 그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우리 국방 아비담마, 유부, 서류체유 아비담마에서는 신업과 구업을 물질로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물질을 무표색이라고 해서 잡아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기억해보고 우리 경장문화 이런 다른 학파에서도 업은 전부 우리 의도적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이 신업과 구업을 잇는 업의 문으로서 몸의 암시와 말의 암시를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추상적인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생긴 바람의 요소가 앞으로 나아가는 등의 행동을 챙기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암시의 특징은 뭡니까? 바람의 요소가, 그래서 이 바람의 요소의 형태 변화를 몸의 암시한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 건 뭡니까, 이거? 그죠? 이란다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고, 그죠? 싹, 그죠? 버벅치는 거죠? 지갑을 싹 빼낸다는 거죠? 그 다음 기타 등등 몸으로 짓는 업은 다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의 요소의 형태 변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요. 544쪽 두 번째 줄로 보면 이것의 역할은 의도하는 것을 넌지시 알리는 것이다. 그렇죠. 의도하는 게 뭡니까? 업이잖아요. 그래서 의도하는 것을 넌지시 알리는 업을 짓는 문이라고 그렇게 우리 5장인가 4장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의 암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생긴 땅의 요소가 특정한 말을 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의 요소의 형태의 변화를 말의 암시라 한다 했습니다. 이건 저도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의미 중입니다. 왜 말 있잖아요. 왜 말을 땅의 요소 있잖아요. 땅의 요소 경고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고성의 형태라고 했는지 생각나시는 분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실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의미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집에 가셔갖고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그죠? 공정한 것은 음미거리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의 웰빙을 할 수 있는 그죠?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르신 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암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변화의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물질은 545쪽 골부에서부터 세 번째 줄로 보면 아비담마에서는 구체적인 물질의 특정한 형태나 드러남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암시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 윗가라에 속하지만 세분하여 암시와 변화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다. 앞에서 그래서 변화에는 두 가지 암시도 변화에 넣어가고 있죠. 우리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에는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미 각 마음부터에도 나타난다. 우리 정신의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질도 뭡니까?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비담마의 그죠? 그 고유승계를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죠? 그렇습니다. 그죠? 수행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껴어지고 부대지고 그죠? 무거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진다. 요새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 세계에서 이란 물때 경제대국이잖아요. 이런 경제대국 살다 보면 우리는 배고픔이 뭔가 모르는데 지금.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있나? 좀 속된 말, 좀 더 심하게 해야 그런 지경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어떻게 됩니까? 제 같은 사람은 부끄럽게 그죠? 살찌고 걱정하고. 그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아침을 공략을 안 하거든요, 요새. 왜냐하면은, 제가 속을 튀겨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살찌는 게 게을러서 운동을 못하겠고, 운동해서 살 빼야 되는데, 그죠?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하고, 자꾸 뭡니까? 막 음식은 맛있고, 그죠? 그러고 한 번 먹을 때 작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요. 솔직히 수행자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한 부르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럼 저녁을 안 먹어야 되는데, 제가 또 핑계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인도 가기 전에는 7년 동안 5불 쉬겠습니다. 그 한창 군대 갔다 와서 25살 때부터요. 인도 가기 때 24살 때부터인가. 그때 5불 쉬겠습니다. 그때, 그죠? 그때 정말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그때 다 제고 수행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5불씩도 뭐 제가 부처님이 5불씩 해서 그게 아니고, 전방에 앉으니까 너무나 잠이 오더라고요. 너무나 잠이 와서 부장선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잠 안 옵니까? 그러니까, 저녁 안 보면 잠 안 온다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로 굶어 봤거든요. 굶어 보니까, 배가 24살, 25때니까, 바위를 먹어도 소화가 됐대잖아요. 그죠? 굶고 막, 배고 죽겠는데, 그럼 잠이 와요. 하더라고요. 밤 9시 걸치고 누워서도 잠이 안 와서 다를 정도로 잠이 안 오고, 새벽에도 있잖아요. 새벽에도 말도 하더라고. 기다리는 거는, 아침 그냥, 가서 예고를 하고 먹고 있어. 그 잠이 오니까, 와,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은 그 7년 동안 5불씩 했는데, 근데 배고 죽겠더라고요, 정말로. 남들 있잖아요. 5시 되고 저희 공양하고 가자면요. 와, 그러고 그냥, 진짜 막, 엄청난 거기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는 고프고, 그죠? 그러고, 물 있잖아요. 한 2바가지 있잖아요. 물을 그냥 묻고, 그래도 배고파 안 돼갖고 생각한 게 뭔가 하나. 백화면도 제가 뭐, 물론 진심이 나서 했겠죠. 진심이 전혀 안 나면 백화면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난 밥 먹을 때, 그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 법당에서 백화면이 진심 나면 좋잖아요. 무동되고, 그죠? 그래갖고, 선방에 있을 때 저는 항상 저녁에,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백화면하고, 그게 진심나, 이걸 보다도 배고픔들을 익히기 위해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죠? 지금은 왜 이제 저녁을 안 먹는 핑계가 뭔가 하면, 번역을 한다는 욕을 자꾸 따로 붙여주니까요. 어쨌든 특히 저녁 시간 이때, 번역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핑계가 그깁니다. 그러니까 뭐 앉아있으면 속이 대박 끓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녁을 먹고, 아침에는 밥을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염물식을 하는데, 우리 또 편주스님도 그래가지고, 오염물식 하면 아주 몸이 해롭다고, 하라고, 오염물식을 하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생각 중입니다. 아니, 시간도 없는데, 그죠? 그 소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제가 분야합니다. 배고프면, 뻣뻣해진다, 몸이. 부드러질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 개를 넣는 거 있잖아요. 이 몸이 뻣뻣해진다. 뻣뻣해지고, 어떻게 긴장이 되고, 그죠? 그러면 정신이 마음이 다 털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도 다 털어진다. 근데 적당한, 여기 항상 적당한입니다. 그죠? 적당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진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이 부드러져요. 그죠? 그 다음에, 부드러지고, 활기가 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일하기에 적합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부드러운 적합함은 수행과 관계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온도가 확 높아가면 어떻게 돼요? 무중물도, 그죠? 온도가 높아가면 뭡니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하게 되죠. 쇠는, 그 따뜻한 쇠도 뭡니까? 온도를 높이면, 그죠? 낫을 만들기에도 적합하고, 무기를 만들기에도 적합하고,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물질이 가지는 어떤 추상적인 특징으로 이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부드러운 적합함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특징의 물질입니다. 이제 특징의 물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생성, 상속, 그 다음에 쇠퇴, 무상함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특징의 물질이 갑자기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은 찰나적으로 뭐죠?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세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단계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뭡니까? 4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죠? 제가 작년까지 이게 안 풀렸어요. 근데 작년에 중유식 논문을 수상사 4학년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풀렸습니다. 근데 그 단초는 일단 우리 앞에 원문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특징 물질을 하나 했고요. 542쪽입니다. 그죠? 여기서 태어남이라는 물질이 생성과 지속으로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 일어남이 아니죠. 물질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거죠. 이 일어남을, 그죠? 생성과 지속으로, 그죠? 지속은 상속입니다. 그 옮길 때 조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단계를 생성과 상속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특징은 우리가 이 찰나로도 볼 수 있고 찰나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삶의 과정의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삶의 과정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죠 최초에 눈이 생기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한 삶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났죠, 그죠? 이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업에서 생긴 업에서 생긴 물질로 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생에서 최초에 생긴 눈은 우리가 뭐라 부르겠어요? 그거를 생성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생성에서 생긴 눈은 우리가 아브라함적으로 보면은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이 죽을 때까지 불변하고 쫙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찰나생 찰나멸을 하죠, 그죠? 찰나생 찰나멸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속되어 가는 건데요. 여러분 한생에 최초에 생긴 이거를 생성으로 한다면 한생에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상속으로 본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처음에 생긴 그죠? 이 눈이라는 이 눈의 감성도 그죠? 찰나멸하면서 일어나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라져버립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눈이 없잖아요. 사라지면은 앞 찰나와 뒷 찰나는 뭡니까? 등무관련으로 그 다음 찰나의 또 눈의 감성이 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무는 것도 사라진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족보되어서 또 그 다음 순간에 눈의 감성이 일어나서 무는 것 사라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이때 일어나는 그죠? 모든 단계의 일어남을 여기서는 상속이라는 상속은 서로 연결돼서 일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과정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있잖아요. 똑같은 눈의 감정이 일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은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태가 되죠, 그죠? 그죠? 세태가 돼갖고 거의 세 번째 548쪽입니다. 세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뭡니까? 흐물해지는 거야, 그죠? 그것을 여기서 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네 단계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찰나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찰나에서 보면은 이 일어나는 단계가 여기서 뭡니까? 생성이고 바로 상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머무는 단계는 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여기서 세태의 단계고 이것은 뭡니까? 소멸되는 혹은 무상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삶의 과정에서도 그죠? 이 네 단계는 적용이 되고 한 찰나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성육신론에 보면은 이 생주이멸 혹은 성주개본 우리 생주이멸로 봐야 되겠죠. 생주이멸은 찰나에도 적용되고 한평생 즉 삶의 과정에도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류체육에서는 이것은 찰나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부에서는 한평생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량부와 앞에 말한 유식에서는 둘 다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상자부 아비라모도 이것이 뭡니까? 둘 다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46쪽 특징 물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설명 보겠습니다. 이것은 네 가지 물질의 속성을 포함한다. 이들 가운데서 생성과 상속은 물질의 일어남 혹은 생김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찰나로 보면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최초에 생긴, 그죠? 이거는 상속이고, 그 삶의 과정에서,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일어남은 뭡니까? 그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들 가운데 생성은 물질의 과정이 일어나면, 즉, 과정의 처음 시작을 뜻하면, 됐죠? 그죠? 상속은 이런 물질의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예를 들면 입태 때 몸과 성과 심장 토대가 생성되는 것은 이거는 생성이고 적집이고 되죠. 생성이고로 바꿔야 된다. 예, 생성이고. 그 심장 토대가 생성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인 생성이고 이 뜻입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전 삶의 과정에서 같은 무리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상속이다. 됐죠? 그 생성과 상속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한 생에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생성이고 그 다음에 그 삶의 과정에서 거듭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상속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다른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쭉 아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0가지 수상적인 물질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8가지 구체적인 물질, 그 다음에 10가지 수상적인 물질에서 28가지 우리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 요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분류입니다. 자, 오른쪽 맨 아래입니다. 이 모든 물질은 원인을 갖지 않고 조건을 가지며 번뇌와 함께한다. 또한 형성된 것이며 세간적이고 욕계에 속하며 대상이 없다. 버릴 수 없는 것으로서는 한 가지지만 안의 물질, 밖의 물질 등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째는 뭡니까? 물질을 한 가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8가지로 이 물질을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면 그죠?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1번에 그죠? 먼저 모든 물질은 원인을 갖지 않는다. 와,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여기서 원인은 뭡니까? 아담에서 원인을 하면 별다른 설명이 없는 한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삼진치, 불탄부진불치 바로 치 나와야 됩니다. 거짓말 조금만 못하면은 한 100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거짓말 많이 못할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제가 강조했습니다. 아담에서 별다른 원인이 없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한 원인이라는 수로는 삼진치, 불탄부진불치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삼진치, 불탄부진불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을 갖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원인은 모두 정신적인 것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모든 물질은 조건을 가진다. 그렇죠? 조건이 없이 생긴 물질은 없습니다. 영이 생기란 말입니다. 조건 발생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조건에 생기니까 모든 물질은 업에서 생기거나 마음에서 생기거나 온도에서 생기거나 영양분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조건으로 해서 생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은 번뇌와 함께한다. 모든 물질은 번뇌와 함께하죠. 물질은 4가지 번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물질은 번뇌와 함께합니다. 물질이죠. 이게 번뇌와 함께한다. 그죠? 얘를 한두 가지만 들면 그죠? 와, 정말 번뇌가 확 납니다. 그죠? 돈은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돈이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물질이죠. 돈이 생각하면 번뇌가 안 일어납니까? 아, 번뇌 안 하면은 아주 부자거나 굉장한 분입니다. 수익이 많이 되는 분입니다. 그죠? 그죠? 남편이나 뭉뚱이는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아, 물질이죠. 그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그죠? 번뇌가 끄긴 납니다. 그죠? 아파트, 그죠? 부동산 투기,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막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번뇌와 함께 한다고 본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4, 5번입니다. 모든 물질들은 형성된 것이고 세간적이다. 왜냐하면 나 등으로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을, 그죠? 더군다나 이것을 나라고 내부지라고 볼건지고 있는 것을 넘기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모든 물질은 욕계에 속한다. 색계에도 물론 물질이 존재하지만, 물질은 더 성질상 욕계에 속한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가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은 대상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과 물질을 분류하는 또 하나의 그 기준점 중에 하나거든요. 마음은 대상을 가지죠. 그죠? 대상을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물질은 무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을 갖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4가지 출생한도를 통해서 번뇌를 버리는 것처럼 버릴 수 없다. 그렇죠? 그죠? 물질은 버릴 수 없어요. 내 몸뚱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버리질 것 같죠? 그죠? 업이 있는 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른 주석에서는
버릴 수 없음 대신에 도가 아님을 들기도 한다. 그래서 물질은 버릴 수 없음과 도가 아님, 이거는 뭡니까? 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방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을 한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질을 살펴봅니다. 552쪽입니다. 어떻게 감성이라 불리는 5가지는 안의 물질이라 한다. 나머지는 밖의 물질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성과 심량이라 불리는 6가지는 토대의 물질이라 한다. 나머지는 토대가 아닌 물질이다. 됐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성과 암시라 불리는 7가지는 문의 물질이라 한다. 나머지는 문이 아닌 물질이다. 감성과 성과 생명 기능이라 불리는 8가지는 기능의 물질이라 한다. 나머지는 기능이 아닌 물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성이라 불리는 그것은 안의 물질이죠. 눈, 귀, 코, 이거 몸은 뭡니까? 당연히 안의 물질이죠. 그 외에는 밖의 물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쭉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감성과 심장이라 불리는 6가지는 토대의 물질이다. 그렇죠? 눈, 귀, 코, 여, 몸은 토대죠. 눈은 뭡니까? 안식이 일어나는 토대고, 그죠? 같이 해서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일어나는 토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장 토대는 뭡니까? 의와 의식이 일어나는 토대입니다. 그리고 감성과 암시라 불리는 7가지는 문의 물질이다. 그렇죠? 우리가 감성, 안이, 기술, 신은 뭡니까? 이것은, 그죠? 우리가 색성, 향미, 촉을 아는 문이죠. 그죠? 문이고, 그 다음에 암시 뭡니까? 몸의 물질과, 몸의 암시와, 그 다음에 말의 암시는 뭡니까? 우리 신업과 무업의 문이죠. 그죠? 여기 분명히 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몸의 암시와 말의 암시는 각각 신업과 무업을 짓는 문이 된다. 그래서 문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성과 성과 생명기능과 불리는 8가지는 기능의 물질이라고 한다. 우리가 눈이, 코, 여, 몸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감각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도 뭡니까? 우리가 성의 기능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명기능은 말 그대로 기능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능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독특한,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눈은 특수하고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고유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물질도 눈 외에는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남성, 여성은 그거는 그죠?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 기능은 뭡니까? 살아있는 이야말로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기능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554쪽입니다. 감성과 대상이라 부르는 12가지는 거친 물질, 가까운 물질, 부딪힘이 있는 물질이다. 나머지는 미세한 물질, 먼 물질, 부딪힘이 없는 물질이다. 업에서 생긴 것이 시작된 물질이고 나머지는 시작되지 않은 물질이다. 책은 볼 수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는 볼 수 없는 물질이다.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감성과 대상이라 불리는 12가지. 왜 12가지인지 아시겠죠? 감성 뭡니까? 안이, 비설, 심. 그 다음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 대신에 뭡니까? 그죠? 우리, 뭡니까? 지, 화, 풍. 17가지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뭡니까? 전체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가지라고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12가지는 거친 물질. 그죠? 거친 물질이라고 부르고, 가까운 물질이라고 부르고, 부딪힘이 있는 물질이라고 부르고, 이 1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뭡니까? 16가지죠. 이 16가지는 미세한 물질이고, 그죠? 먼 물질이고, 부딪힘이 없는 물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옆에 잠시 살펴보면 됩니다. 그죠? 그 이유를, 보면요. 555쪽 위에서부터 6째 줄을 읽어보면요. 이들 12가지는 전오식을 일으키는데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거칠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죠? 이 12가지가 바로 뭔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안식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안경과, 그죠? 색깔 혹은 형상, 색이 부딪힐 때, 그죠? 만날 때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전오식을 일으키는데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거칠다고 이야기하고, 그죠?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부딪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됐죠, 그죠? 나머지 18가지는 전호식을 일으키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미세하다 그러고, 멀다고 그러고, 부딪힘이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만, 크기나 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멀다 가깝다고 해서 뭡니까? 그죠? 우리가 가까운 물질, 먼 물질 이런다고 해서 멀리 있는 물질, 가까이 있는 물질 이런 말이 여기서 하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뭡니까? 살펴봐야 될 것이 업에서 생긴 것이 집착된 물질이고 했죠. 집착된 물질과 집착되지 않은 물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설명에서 보면 업에서 생긴 18가지 물질은 집착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560쪽에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60쪽 펴보시면 우리가 18가지가 뭔지 560쪽 밑에서부터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둘, 넷, 여섯, 일곱, 8번째 줄이죠. 업은 마음이 일어나고 눈물고 무너지는 내찰로부터 물질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요. 그 밑에 보면 18가지 물질이 업에서 생긴다. 됐죠, 그죠? 즉, 업에서 생기는 9가지 갈라파 가운데서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우리 아까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이야기했죠, 그죠? 8가지, 아까 갈라파를 이루는 최소 단위의 그거를 우리 8가지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지수, 합, 풍, 색, 향, 미, 영양분. 됐죠, 그죠? 이 8가지를 우리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감성. 우리 눈기, 코, 혀, 몸, 눈의 감성부터 해서 몸의 감성까지는 이거 다 기본적으로 어디서 생긴 거였어요? 당연히 어디서 생겼죠? 그렇잖아요. 전생의 업의 결과로, 전생이 지은 업의 결과로 이 5가지 감성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 2가지 성, 남성, 여성, 나라 필요도 없죠? 아니죠. 남성, 여성은 그냥 절대대로 팍 만드는 거 아닌가? 그건 불교적인 이야기 아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이걸 다 뭡니까? 업의 우리가 그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기능, 살아있는 것도 다 뭡니까? 업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 토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허공, 공간, 그죠? 됐죠? 이 공간도 뭐 어디 만드는 이거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허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것도 업에서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18가지 있는 560쪽의 그림들죠. 그래서 이것은 업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집착된 것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래와 사견이 운동력이 된 업의 과보로 인해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생긴 물질을 집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측면이 아닌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감각기관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모두 집착된 것이라고 해야 하고 이 외에는 모두 집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분류에서 나타나는 한상의 다른 수로들과 달리 이 집착된 것과 집착되지 않은 것은 서로를 배제하는 양도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업에서 생긴 물질 가운데 9가지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업에서 생긴 물질 가운데 그죠? 9가지는 반드시 업에 의해서만 생기고 그죠?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 9가지는 업이 아닌 것에 의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8가지 중에 8가지 우리 분리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지수, 합, 풍, 색, 향, 미, 영양분. 이 8가지는 반드시 업에 의해서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음식에 의해서도 생기고, 그죠? 마음에 의해서도 생기고, 온도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그리고 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몸에 있는 허공도 업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온도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죠? 음식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9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감성, 눈기, 코, 혀, 몸, 그 다음 2가지 성, 그죠? 남성, 여성, 그 다음 뭡니까? 1가지 생명 기능, 그죠? 그죠? 이런 등등 하는 이 9가지는 뭐라는 겁니까? 이건 반드시 업에 의해서만 생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똑같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 볼 수 없는 거, 이런 건 다 아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6쪽입니다. 눈과 귀는 그들의 대상에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토든 새는 그들의 대상에 도달함으로써 이 5가지는 대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죠? 눈과 귀 대상이, 그죠? 눈과 귀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볼 수 있다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코, 혀, 몸은 어떻게 됩니까? 닿아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형상, 냄새, 맛, 영양소, 4대. 이 8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다. 됐죠, 그죠? 그게 지수, 화풍, 한문으로 하면 지수, 화풍, 색양미, 영양분. 그죠? 이 8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557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설명에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분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자, 557쪽입니다. 4가지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 했습니다. 업, 마음, 온도, 음식. 이 4가지가 물질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업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자, 업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이 중에서 욕계와 색계에 속하는 25가지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적인 행위 업은 자신의 흐름에서 재생인들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매 순간에 떨어져 생긴 물질을 생산한다. 이게 뭐고 우리가 일단 업을 지으면은 자신의 흐름 속에서 그게 중생이든 예생이든 상생이든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 아찰라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아찰라에 그죠? 매 순간에 되는데 이거 밑에 설명 보면 그죠? 해설 보면 어디서 생긴 물질이 갖고 그 두 번째 문항 있죠, 그죠? 업은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무너지는 내 아찰라 나오죠, 그죠? 내 아찰라마다 물질을 일어나게 한다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개생연결이 일어나는 아찰라부터 시작하여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의 17번째 심찰로까지 전 삶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죠? 우리가 자 마음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생에 최초에 일어난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마음인 거죠. 이걸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재생연결식이 생기는 일어나는 한생에서 최초로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그 내 아찰라가 뭔가 아시죠? 그죠? 찰나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아찰라에도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이 한번 생기면 마음보다 17배 빠르죠. 마음이 보다 그러니까 물질이 머무는 순간에 마음이 17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머무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머무는 아찰라에도 그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아찰라에도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아찰라에도 그죠? 머무는 아찰라에도 그죠? 계속 물질을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눈, 코, 이어, 몸, 그죠? 그다음에 남성, 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장, 소대, 그죠? 그래서 생긴 기능 이런 거를 계속 그죠? 매 아찰라만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물질은 한 아찰라라도 없어지는 아찰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요 한번 일어날 때 뭐가 사는 거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뭡니까? 어떤 아찰라의 물질이 다 없어지버리는 그런 아찰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없습니다. 그죠? 사자가 뭡니까? 한순간 물질이 두명이만 탁 되다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아찰라마다 그죠? 물질을 챙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그죠? 일어나고 몸으로 사는 이 직전까지 그 마지막 강화 과정이겠죠. 그죠? 그죠? 여기까지 뭡니까? 물질은 이 마음은 내 아찰라마다 어떻게 한다니까 물질을 생성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순간 딱 끊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건 조금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561쪽입니다. 무색의 과거의 마음과 한상의 전호식을 지어야 하는 75가지 마음은 잠재의식의 첫 번째 순간부터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한다. 그것은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보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재생연결식 바로 다음의 첫 번째 방황가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마음은 일어나는 아찰라가 가장 강하다고 그랬죠. 그죠? 물질은 뭡니까? 머무는 아찰라가 가장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마음이 일어나는 아찰라에만
우리가 그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제일 처음 우리 그 대생인글식 있잖아요. 여기서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반가부터, 그죠? 그 다음 반가부터 이건 뭡니까? 일어나는 순간에만, 그죠? 일어나는 순간에만, 그죠?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일어나는 순간에. 됐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좀 이따 567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뭐냐, 이런 거 다 좀 이따 나옵니다. 네,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2쪽 그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63쪽입니다. 차고 등 것으로 알려진 불의 요소는 머무는 아찰나에 이르러 온도에서 생긴 안의 물질과 밖의 물질을 적절하게 생겨난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뭔가, 온도가 높아지면 화학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것도 옛날 그 알갈만 농사들의 아주 통찰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는 뭡니까? 우리 그 불의 요소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불의 요소는 머무는 아찰라에. 왜 머무는 아찰라입니까? 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머무는 아찰라가 가장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무는 아찰라에 온도에서 생긴 안의 물질과 밖의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밖에서 만들어낸다. 그렇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 무정물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온도에 의해서 생긴 거로 봅니다. 됐죠? 무정물의 세계는 그죠? 무정물의 물질은 그죠? 전부 온도에서 생긴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영양소로 불리는 음식은 삼킬 때부터 시작하여 머무는 단계에 이르러 음식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한다. 그죠? 우리 밥을 먹으면 꼭딱 삼킬 때부터 해서 그죠? 그것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것부터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알감에서는 그죠? 거기 넘어갈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에 따른 분석해서 이 중에서 심장과 18가지 기능의 물질은 업에서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들과 우리 4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마음, 온도, 영양분의 관계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살펴보고 이제 이런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 567쪽입니다. 그죠? 그러면 업에서 생긴 물질은 18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15가지고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13가지, 음식에서 생긴 물질은 12가지입니다. 18가지는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럼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죠? 그럼 5가지 변화하는 것. 변화하는 것은 뭡니까? 왜 5가지입니까? 2가지 암시와 3가지 가벼움입니다. 우리 몸의 암시와 말의 암시. 그 다음에 물질의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 이 5가지는 변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 암시는 마음이 있어야 생기고, 그죠?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한 건 뭡니까? 마음이 수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리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제가 말하는 거 다 마음이 있으니까 말합니다. 그죠? 우리, 몸속에 있는 허공의 요소도, 그죠? 이 마음에서 생긴 것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13가지 온도에서 생긴 물질,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벼움 등 3가지. 이 가벼움은 뭡니까? 3가지는 뭡니까?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죠? 철 우리 생각하면 되면 되죠? 용광로 들어있는 철은 뭡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해집니다. 온도하고 관계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가지 음식에서 생긴 물질,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가벼움 등 3가지. 그렇죠?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해집니다. 요새 사람들은 이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당하게 밥 먹으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잘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깔라파로 나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을 거라고 미리 딱 말했습니다. 깔라파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568쪽입니다. 위에서부터 눈에 5번째 구조를 보면은 마음이 항상 마음 구수들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는 것처럼 되죠, 그죠? 모든 물질도 그 단독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물이 지어서 일어나고 멸하는데 이런 무리를 깔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깔라파는 뭔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깔라파의 채소 단위를 아미니포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앞에 됐죠, 그죠? 깔라파의 채소 단위는 뭡니까? 8개입니다. 그죠? 8개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죠? 지수, 화풍, 색양미, 영양분. 그죠? 이 8가지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간다. 우리 북방 서들제유도 아비랑마에서도
이 갈라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지수, 화풍, 색향미, 촉, 이걸 듭니다. 지수, 화풍, 색향미, 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문제는 상자와 안감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사대와 형상, 냄새, 맛, 영양소 8가지로 구성되며, 그래서 이걸 순수한 파른소라 부르기도 하며, 영양소를 8번째로 한 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 순수한 파른소인지 알겠죠? 그죠? 채소의 그기기 때문이죠. 모든 갈라파는, 어떤 갈라파든지 이 8가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파른소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죠. 그죠?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죠? 이 세계라는 것, 물질 세계라는 것을 이제 갈라파로 봐야 되는거죠. 갈라파로 착 나눠보니까, 그죠?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갈라파는 전부 21개뿐이다. 대발견입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그죠? 아그당만 눈으로 쫙 분류를 해보니까 갈라파는 21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21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파의 정의를 보면, 그죠? 21가지 물질의 물이 갈라파가 있으니 그들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매라며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이 존재한다. 우리 신소법 정의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21가지 갈라파는, 이 갈라파에 속하는 이 물질들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매라며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라파를 다시 뭐로 나눠봅니까? 업에서 생긴 갈라파, 그죠? 마음에서 생긴 갈라파, 온도에서 생긴 갈라파, 영양분에서 생긴 갈라파, 그죠? 이렇게 해서 나눠보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업에서 생긴 갈라파는 전부 몇 개인가 하니까 9개가 됩니다. 그죠? 그걸 쭉 설명해놨죠, 그죠? 여기서는 뒤에 해설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해설에 보면 570쪽에 보면은 업에서 생긴 갈라파는 모두 다음의 9가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눈의 10원소, 갈라파는 8원소, 9원소, 10원소, 11원소 막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왜? 하나의 갈라파 안에는 최소 몇 개의 우리가 그 물질이 들어있습니까? 8개 물질이 들어있죠. 그렇게 해서 8개 물질이 들어있으면은 8원소의 갈라파, 그죠? 9개가 들어있으면 9원소의 갈라파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눈의 갈라파는 몇 개의 원소가 있겠어요? 눈의 갈라파는 10개면 되죠. 왜? 8개, 그죠? 공통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8개 순수한 파란소가 있어야 되고, 죽은 눈은 뭡니까? 그건 통장입니다.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의 감성이 살아있어야 그게 눈의 갈라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의 감성이라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진짜요. 그죠? 그죠? 살아있어야 그게 눈의 감성이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근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생명기능. 민근이 있어야 되고, 또 보는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의 우리는 감성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10개입니다. 됐죠, 그죠? 8개 한 개입니다. 같이 해서 귀의 10원소, 됐죠, 그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뼈의 10원소, 몸의 10원소, 여성의 10원소, 됐죠, 그죠? 남성의 10원소, 토대의 10원소. 여기서 토대라는 신장 토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근의 원소. 명근은 원소죠. 8가지, 그죠? 우리 순수한 파란소에다가 생명, 기능, 황현들을 우리는 명근의 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업에서 생긴 갈라파는 이 9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생긴 갈라파입니다. 마음에서 생긴 갈라파는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571쪽 그 보면서 순수한 파란소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서 생긴 뭡니까? 이 물질의 갈라파에는 8가지로만 된 순수한 파란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암시의 본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몸에 암시를 주죠. 생각이 뭡니까? 네? 그죠? 저런 딱, 패드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암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의 암시 분석이 되고요. 말의 암시는 어떻게 되야 되겠죠? 말을 딱 해갖고, 죽이로, 그죠? 요걸 딱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0원소가 들어가야죠. 그죠? 4판 앞에까지, 혹시 다른 판에는 몸의 암시 분소로 되어 있는 책도 있을 겁니다. 10원소로 고쳐야 됩니다. 왜? 8가지, 그죠? 우리, 기본에다가 말의 암시가 들어가야 되고, 말의 암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소리가 들어가야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벼움 등의 11원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죠? 마음이 고양대가 있고, 평화롭고, 산매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몸에도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함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8개 기본에다가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함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등의 11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는 따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부드러워지고 적합하게 된다고 그렇게 세 개는 같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의 암시와 가벼움 등의 12원소가 됩니다. 그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죠? 마음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럽고 적합해지면서 말로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보들보들한 소리가 나오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죠? 아이고, 그래서 남편이 그죠? 가벼워 돈을 한 그냥 잔뜩 벌어왔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게 뭡니까? 몸이 가볍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말로도 그죠? 정말로 그죠? 좋은 말이 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의 암시와 가벼운 등의 시비로 그렇게 이제 몸은 있잖아요. 이제 몸의 암시 제가 너무 빨리 하고 말의 암시 되고 있습니다. 몸의 암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몸으로 좋은 암시를 주지요. 제가 뭐 더 이상 하면 그죠? 출가자로서의 그 본부를 잊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그죠? 잘 이제 낮은 차원 이야기를 한다면 뭐 윙크를 한다든지 그죠? 막면에 웃음을 띈다든지 그죠? 아이, 뭐 좀 이상합니다. 시간을 빼놓고 그 소리에 갈 거리로 다 넘어가지고. 자유형 제 본인 풍각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부끄러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안 해야 되긴 또 하자 되더라고요. 근데 말의 암시와 가벼운 등의 13원소 이 되겠죠. 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죠? 애교 부리고 그걸 하고 그죠?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아브라함 사람들도 이거 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런 거 다 알았어요. 그죠? 그럼 온도에서 생긴 갈라파입니다. 온도에서 생긴 갈라파는 다음에 4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파른소, 소리의 무원소, 가벼운 등의 11원소, 소리와 가벼운 등의 12원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온도에서 소리가 나오고, 그죠? 이 자기에서 그렇잖아요. 자기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벼운 등의 11원소, 온도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도 가벼워집니다. 그죠? 정말로 과학적으로 가벼워집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무거워진다 그러는데,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뻣뻣해지고. 그런데 정말로 과학적으로 재보면은, 그죠? 사람 무거워진 거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일반,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심으로 불교에서 분류하는 물질을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럼 소리와 가벼운 등의 12원소 됐죠, 그죠? 가벼워지고, 이걸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땡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맑은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음식에서 생긴 갈라파입니다. 음식에서 생긴 갈라파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파른소와 가벼운 등의 11원소. 그렇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집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몇 개입니까? 21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안과 밖의 그 책이 물질로 되어 있죠, 그죠? 문맥을 보면 안과 밖의 갈라파로 고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용이 갈라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파른소와 소리의 구원소는 온도에서 생긴 두 가지 갈라파는 밖에서도 발견된다. 나머지는 모두 반드시 안에서 발견된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라는 것은 생명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21가지 전부 다는 그죠?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밖에서 그리고 무정물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갈라파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온도에서 생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머지 19개는 전부 생명체 안에서 발견되는 갈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아담마는 무정물의 세계는 관심 없습니다. 무정물이 뭐 승부합니까? 뭐 깨닫습니까? 그죠? 뭐 해탈열반을 실현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탈열반이라는 해탈열반의 실현이라는 그거를 전제하에서 물질 세계까지도 우리에서는 탐구하고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약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물질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세계 무식해서 어떻게 물질이 일어나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한지는 그죠? 욕계에서는 574쪽 맨 아래입니다. 욕계에서는 모든 물질이 조금도 결핍함이 없이 적절하게 상의 과정에서 얻어진다. 그렇죠? 그러나 대생인결 때 섭생과 가생의 경우 최대치로 눈기, 포여봄, 성, 토대의 시분소라 불리는 7가지 시분소를 얻는다. 최대치로서는 얻은 데는 눈기, 코, 성의 시분소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로서 물질의 겹톱을 알아야 한다.
눈, 귀, 코, 성의, 시분소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파의 그룹입니다. 이와 같이 575쪽 대란입니다. 대생연결 순간부터 업에서 생긴 물질과 마음의 두 번째 순간부터 마음에서 생긴 물질. 왜 마음의 두 번째 순간부터 마음에서 생긴다 했습니까? 아까 살펴봤죠, 그죠? 우리가 대생연결식에서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나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라고 말하고 싶고요. 머무는 단계의 순간부터 온도에서 생긴 물질과 온도 물질이기 때문에 머무는 단계에서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양소, 복대응성으로부터 음식에서 생긴 물질이 생기나니 이 네 가지 원인에서 생긴 갈라파의 흐름이 마치 등불이나 혹은 강화의 흐름처럼 이렇게해서 수명이 다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윤회, 물질적인 내 몸의 윤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체 몸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어떻게 됩니까? 앞에 살펴봤듯이 업에서 물질이 생기고 마음에서 물질이 생기고 온도에서 물질이 생기고 영양분에서 물질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찰나진 찰나서를 열을 걷어가면서 상속하고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죽음의 마음 이전에 17번째 마음이 머무는 단계의 순간부터 업에서 생긴 물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업에서 생긴 물질은 죽음의 마음과 동일한 시간까지 일어났다가 멸한다. 당연하죠, 그죠? 죽을 뿐인데 먼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곧바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과 음식에서 생긴 물질이 멸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서 생긴 물질의 흐름이 송장이라 불리는 것에서 계속된다. 그렇죠? 송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 지속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팍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송장은 문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돼갖고 저걸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새끼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577쪽입니다. 새끼에서 호, 혀, 몸, 성의 시분소와 음식에서 생긴 물질의 갈라파는 발견되지 않는다.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새끼에는 뭔가 코와 혀와 몸의 감성이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인 코와 혀와 몸은 있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감성이 있다 있습니다. 우리 새끼에 있는 선신들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그죠? 광의롭고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코, 혀, 몸이 없으면 이거는 그죠? 귀신도 아니고, 그죠?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육근을 아주 멋지게 다 갖춰있지만, 그죠? 코, 혀, 몸의 감성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 없다고 합니다. 그 새끼의 정신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우리 욕계의 신은 남성, 여성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새끼의 신은 남성, 여성의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재생연결 때 눈기, 토대인 세 가지 시분소와 생명경의 구원소의 네 가지 업과 업에서 생긴 물질의 갈라파가 일어나고 삶의 과정에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과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 얻어진다. 이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식이 없는 중심들, 우리 아산야 사파라 그래갖고 무상유정처리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계할 때죠. 그래서 이거는 색계 대다선천이죠. 그죠? 아주 상당히 수상한 천입니다. 이 천상에 태어난, 여기는 중생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선정의 아주 깊은 선정을 닦은 중생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왜 이렇게 태어난다 했습니까? 인식에 대해서 혐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안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좀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그죠? 알고 지기가 돼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죠?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죠? 정말 안다는 거, 인식 안 하는 거, 이런 거 지금도 능력이 난다. 그래서 나는 제발 좀 인식 안 해야 되겠다. 그죠?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집착을 하고, 좀 혐오심을 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막 마음을 집중해서 닦으면은 인식이 없는 천상에 가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무정천이고, 그 무상무정천에 태어나는 신들을 우리는 인식이 없는 중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없는 중생들은 눈과 귀와 토대와 소리도 얻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마음에서 생긴 물질도 없다. 그러므로 재생연결 때 그들에게는 오직 생명기능이 부수만 단지 사람만 있습니다. 단지 사람만 있는데 모든 우리 정신적인 영역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무상정신에 태어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죽은 거랑 비슷합니다. 그죠? 단지 몸의 생명 기능만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무상유정천에 오래오래 있다가, 그죠? 업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상유정천에서 죽어버리죠? 무상유정천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삽니다. 역설적이죠, 그죠? 그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장용체는 죽으면 다른 곳에, 다른 천장에, 다른 세계에 태어나죠, 그죠? 그럼 뭡니까? 그때는 뭡니까? 마음도 일어나고, 마음수도 일어나고, 그죠? 업에서 물질을 만들고 막 이런 거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장용체에 있을 때는 오직 뭡니까? 생명 기능만, 그죠? 생명 기능의 근원소만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색성, 지수, 화풍, 색항미, 영양분, 그 다음에 생명 기능. 요 9가지 본소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욕계, 색계, 인식이 없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세 경우에서 재생연결과 삶의 과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물질의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죠? 네, 한 30분 돼갖고, 어쨌든 요까지 했습니다. 우리, 낮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열반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그죠? 28가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가 깔라파의 예문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질의 일어나는 조건, 그러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그 다음에 온도에서 생긴 물질, 영양분에서 생긴 물질,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물질, 상류 물질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촉의 내용이 상자과학에서는 지화풍 3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유구에서는 지수화풍이 다 감촉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상자과학에서는 지수화풍을 우리 그 물질의 능력 속에다가 보증지를 가진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촉이라는 것으로 대신해버린다. 그런 거 등등해서 살펴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막 분명히 공통문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면은 우리 6장 맨 뒤에 보면은 도표가 있죠. 도표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보면은 그죠? 밑에 보면 세로로는 28가지 물질이 되어 있고 가로로는 이때까지 우리 배운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나타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나하나죠. 전부 다 가만히 다 표시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예, 집에서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그죠? 우리 마음의 웰빙을 위해서, 그죠?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우리 아비라마는 뭡니까? 거울입니다. 우리 일반 거울은 뭡니까? 그죠? 내가, 그죠? 아름답냐? 화장품 어떻게 바를까? 이런 거 보는 거지만, 그죠? 우리 이 아비라마의 거울은 뭡니까?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의 거울이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고 이렇게 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해탈 열반이라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경지를 정득하는 우리가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진치 돌려는 누구야? 그런 거 성불이야. 이렇게 정말 소개하죠, 그죠? 소개하죠. 그런데 아비달마 하는 사람은 뭡니까? 탐진치가 본래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한테 나는 탐진치가 일어나는 줄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됐죠? 우리는 탐진치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걸 그거를 통해서 면밀히 봐야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있잖아요. 충분히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써야 됩니다. 탐진치. 그래, 알고 보니까 본래 문제야. 이래 해야 그 사람 말이, 그죠? 권위가 있고, 심리성이 있고, 동력이 가고, 그런 것들도 자기 속에서 맨날 탐진치가 바글바글바글 일어나는데 뭡니까? 일어나는 줄도 없고, 들끝만큼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켜보고, 해방만도 못해보는 사람이 탐진치가 본래 없다면은, 그거는